앞으로도 해야 될 일도 많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지만 진정한 미래 선도형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트레이드 스테이션이 어떻게 하면 과연 앞으로 20년, 30년간은 이끌 플랫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미래 선도형 플랫폼 참 좀 거창한데요. 이걸로 세상에 성공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아까 슬라이드가 지나가서 보였을 텐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고요. 크게 보면 이 인간의 니즈라고 하는 게 보이는 니즈가 있고 보이지 않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찾아낸 건 존재하지 않는 니즈인 거죠. 보이는 니즈를 만족시키고 보이지 않는 니즈를 찾아서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니즈를 창조하니까 그게 이 아이폰, 애플의 이 세계가 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모두가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이 이 스티브 잡스에서 창조되게 된 것이죠. 저희도 이런 관점에서 트레이드 스테이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보이는 니즈와 보이지 않는 니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존재하지 않는 니즈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잠시 시계를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로 돌려보면요. 그때가 트레이드 스테이션 2000i가 처음 국내에 소개됐을 당시입니다. 사실 그 당시 증권사들은 이 HTS 개발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의 매해 새로운 HTS가 쏟아져 나오는 시절이었죠. 근데 그런 HTS와 차별화되게 TS2000i는 간단한 이 랭귀지를 통해서 자동 주문이 되고 그 자동 주문하는 내용들을 과거 데이터로 백테스팅할 수 있는 혁신적이면서 상당히 독창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플랫폼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TS2000i가 무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산이 한 1.5배 정도 바뀌다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2000년도와 2015년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2000년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수 선물과 지수 옵션에 대한 투자를 주 타겟으로 하셨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 흐름 자체는 아직도 유효하고 많은 분들이 지수 선물과 지수 옵션 쪽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가장 큰 차이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만 해도 2000년대는 딱 하나, 코스피 지수 선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래할 대상이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옵션도 ATM 지수로 좌우로 하면 많아야 한 20개 정도 주로 거래되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고배당과 배당 성장이나 50까지 해서 지수 선물의 종류만 총 9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품 선물, 주식 선물, CME 야간 선물에 물건도 선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홍콩, CME, 싱가포르. 그러다 보니까 종목의 수익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종목의 수만 늘어났냐? 그 종목들 사이에 연관 가격이 생겨서 이제는 단순히 코스피 200 지수 가격 하나 보고 매매한다?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선도형으로 가는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 선결 조건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엮느냐, 아니면 어떻게 분석하는 사실 저희의 몫이 아니고 여기 계신 트레이더들의 몫이지만 과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료를 이 안에 넣어줄 수 있는 저희가 사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데이터의 확장성입니다. 일단 현재 지금 TS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데이터를 먼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 선물, 그 다음에 옵션, 그리고 지수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고요. 해외 쪽에 CME 선물,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선물들이 지금 거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석 데이터로 투자주체별 매매, 프로그램 매매, 옵션 분석 데이터, 선물 호가 데이터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파란색 것들은 히스토리 데이터, 즉 틱, 초, 분, 그 다음에 일자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는 거고 실시간 동안 붙어서 제공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한 펀더멘탈 데이터를 요청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주식에 대해서 11가지의 펀더멘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라든지 EP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차트에서 퍼밴드 차트 같은 거를 직접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참고 용도로 한 28개 정도의 해외 그 지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환율하고 금리에 관련된 그 지표들도 약 한 30가지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심심하지 마시라고 뉴스 실시간하고 그 히스토리 한 500개 정도를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데이터의 개수가 16,702개의 종목이 현재 TS 부쪽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16,702개의 종목이라고 하면 사실은 많으면 많고요. 적으면 적습니다. 대략 제가 어제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한 450기가 정도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 뭐 적어도 내년까지는 데이터의 정확성도 더 높이고 데이터의 질도 좀 더 보강하고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의 그 히스토리 데이터의 길이 역시 보강해서 적어도 한 1테라까지는 내년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트레이더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이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드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단순히 드린다고 해서 미래 선정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죠. 뭐 50가지 이 요리 재료를 놓고 요리를 이렇게 하라고 한들 좋은 칼과 뭐 도마, 뭐 그 조리 기구가 없으면 요리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좋은 재료만큼 중요한 게 요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좋은 레시피야, 뭐 좋은 셰프, 뭐 좋은 요리 도구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제일 핫한 셰프, 요리사라고 하는 게 또 아시죠? 이분은 백종원 씨, 백주. 저도 즐겨보는데요. 일단 그분의 요리를 보고 있으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습니다. 보고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요리가 맛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 만드는 무슨 이름이 한 11글자 정도 되는 그런 요리랑은 달라요. 된장찌개예요. 그런데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하나 이용해서 순식간에 몇 가지 요리를 한 번에 만들어냅니다. 아주 확정성도 좋고 효율성도 높아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의 만약에 소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희의 플랫폼은 쉬워야 되며 강력해야 되며 또 아주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easy, powerful, and efficient. 일단 편리성만에서 보자면 이지 랭귀지 자체는 어떤 다른 트레이딩용 언어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도 상당히 쉬운 편이죠. 물론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컴퓨터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들은 TS가 2000에서 9.5로 넘어오면서 새로 추가된 것들인데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만약에 사용하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일단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편리성 차원에서 보면 TS 9.5의 그 TSDU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전문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니즈가 되게 많았거든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그 해당 시점에서 프로세스를 멈출 수 있고요. 그 해당 시점 모든 변수를 확인할 수 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라인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TS2000i를 예전에 사용하실 때 가장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소수점 이슈가 있었습니다. A에다가 0을 넣고 if A는 0 그렇다면 바이넥스트 바를 하는데 분명히 저는 A에다 0을 넣었다고 넣었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0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9.5에서 그 문제는 해소됐습니다. 부동소수점 문제는 없어졌지만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프린트 면적이시죠.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개발하시는 분들이 트레이스테이션이든 예스 등 어떤 쪽에서 개발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프린트를 찍어서 개발을 하시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한 2년치 되고 자세한 내용을 찍기 위해서 날짜, 시간, 변수 하나, 둘, 셋, 넷, 5개를 찍다 보면 스타별을 찍다 보면 로그가 몇천 라인이 한 번에 떨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변수를 정확히 캐치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 포인트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원하는 시점을 찾아서 그 시점에 모든 변수를 확인하고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서 내 프로그램의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써보시면 개발의 이 어떤 편의성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컬렉션인데, 사실 이제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뭐 푸시파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DLL들을 이용해서 이런 데이터 구조를 외부에서 조달해서 사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 구쪽으로 넘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CPU를 풀로 쓰다 보니까 차트가 CPU 4개에 뜨게 되면 푸시팝 같은 경우는 이 EXE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의 확률로 밖에는 이 푸시팝이 동작을 하는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데이터 컬렉션 같은 경우는 뭐 딕셔너리, 뭐 벡터, 스택, 큐, 뭐 어레이 뭐 다 있습니다. 이 외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 이 컬렉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져다 쓰시면 돼요. 가져다 쓰시는 거에 예제들도 저희 쪽에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만 한다고 해도 기존 대비 개발의 편리성들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함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지랭귀 자체가 트레이딩 언어로서는 그 장점이 많은 언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세한 컨트롤, 아주 세세한 컨트롤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서 뭐 주문도 슬리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지정과 내고 호가 변화에 따라 또 따라 올라가고 그래도 안 되고 2차, 3차 정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 마켓을 때리는 이런 아주 고난이도 테크닉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계좌에 있는 예수금, 뭐 주문체결 내역, 아니면 뭐 잔고, 주문 이런 것들을 이지랭귀지 언어로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랭귀지 언어를 가지고도 API 수준의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겠으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강의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동영상에 보면 차트 트레이딩을 오른쪽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보면 이제 이 TSI에서 만들어서 제공한 거긴 한데요. 그게 소스를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지랭귀지하고 오브젝트를 가지고 해서 만든 그냥 이지랭귀지 하나의 여러분들이 쓰신 전략하고 똑같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전략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뭐 100개, 200개, 300개, 뭐 몇천 개의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백테스팅 한번 돌리는 것도 일입니다. 너무 많아서. 인간적으로. 하루 24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지랭귀지에서도 이런 백테스팅을 전부 지원합니다. 이지랭귀지 코드를 통해서 어떤 스트레티지에 어떤 입력값을 넣고 백테스팅한 결과를 출력해라라고 하면 쭉 순서에 따라서 그것들을 모두 해내서 리프팅을 해줍니다. 결국은 사람이 이 노동으로 해야 될 것들을 이제는 이지랭귀지를 통해서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잉과 뭐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차트 트레이딩 잠깐 보시던 그 부분이 사실은 폼으로 만든 겁니다. 이 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락할 사건이 발생했는데 급락한다고 하면 일단 매수 주문이 안 들게 막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시스템을 돌리고 있으면 중간에 이걸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끄거나 껐다 다시 키거나 아니면 아예 오늘 끄든가 뭐 이런 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폼을 통해서 이 운영되고 있는 전략과 이 사용자 사이 인터랙티브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부터 매수 정지라는 버튼을 딱 누르고 나면 물론 코딩은 돼야 되겠지만 전체 로직에서 어떤 값들이 다 폴스로 바뀌고 이 폴스가 되면 전체 매수 주문은 하나도 안 나가게 되는 그런 이 전략이 돌아가보면 중간에도 전략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열립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 아까 지나간 동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변수들이 많아지다 보면 백테스팅에 있어서 이 테스트 케이스가 늘어납니다. 50만 개, 뭐 6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까지 늘어나면 PC가 조작도 하더라도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네틱 알고리즘을 쓰면 대략 한 10,000 케이스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도 물론 전체 케이스를 다 돌린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돌릴 때마다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네틱 알고리즘, 약간 유전 알고리즘을 뭐 교배하고 뭐 이렇게 변형시키고 하는 것들이 때문에 할 때마다 결과는 달라지긴 하지만 혁신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CPU 사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적화를 돌린다거나 차트를 돌려서 이 트레이닝을 할 때도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CPU 뭐 4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한쪽에서만 돌게 되거든요. 근데 이 CPU 개수만큼의 EX를 띄웁니다. 그래서 차트용 EX가 4개가 뜨고요. 각각의 CPU에서 돌고, 차트를 만약에 4개 띄우면 4개에서 하나씩 돌고, 8개가 되면 거기에 한 EX만 2개씩 할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CPU의 그 활용도를 최상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16,702의 어떤 그런 이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만약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면 가장 필요한 건 맛있게 먹어줄 사람들, 가족, 친구, 내가 다음에 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자극시켜줄 어떤 그런 사람들,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 생각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을 때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고 싶은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일종의 말하면 놀이터만 만들어 놓은 거죠. 아이폰이라고 하는 큰 놀이터에 아주 좁은 사상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앱이라는 거는 필요하신 분들이 만드세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 아이디어가 있어? 그럼 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개발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와 개발된 게 제품에 대해서 앱스토어에서 팔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개발의 노하우와 이런 이 환경들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애플의 앱들하고 현재 나오는 애플의 앱들을 보시면 퀄리티 차이가 확 나요. 그만큼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앱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도 결국은 미래를 선도하려면 이러한 하나의 이 선순환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TS팀과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생태계, 에코시스템입니다. TS에서도 기본적으로 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매용 앱인 옵션 스테이션 프로와 매트릭스라는 게 있고요. 분석용인 레이더 스크린, 워크포드 옵티마이저, 포트폴리오 마이스터, 마켓 앱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앱들이 있는데요. 이 앱들을 제공하는 이유는 이 앱들을 쓰시라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를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앱들을 만드셔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렇게 앱들이 있으면 앱스토어가 있을까요? 미국에는 실제로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게 돈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앱스토어를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올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략도 뭐 크루드에 대한 전략, 크루드 오일에 관련된 자기가 어떤 특수한 전략이 있다라고 그걸 만들어서 올립니다. 뭐 먼슬리로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냥 풀로 푸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앱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본 것 중에 재밌었던 것들은 트위터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제가 종목을 보고 있으면 그 트위터를 계속 검색하면서 그 해당 종목에 관련 트윗을 뜨면 이렇게 얼럿이 뜨면서 딱딱딱딱 그 기사가 뜨는 겁니다. 이게 뭐 일종의 뉴스랑 비슷하지만 또한 뭐 아이디어와 같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앱스토어가 있어서 이 앱들이 개발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앱들을 개발하는 이 관련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들이 한 곳에 집적돼서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저희가 보통 위키라고 하는데 이런 위키를 통해서 어떤 개발에 필요한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에펜텍도 사실은 뭐 이 위키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위키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에 계신 대부분 트레이딩 시스템 이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거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또 100까지 다 올라가려다 보니까 중간에 너무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도와주면 누군가가 여기서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만약에 얻을 수 있다면 영혼을 팔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위키가 많이 활성화되면 그런 분들도
제로가 아닌 50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50에서 100까지 갈 때는 충분히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포럼입니다. 포럼은 사실은 뭐 의미는 다양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트러블 슈팅을 도와주는 어떤 이 대화의 장이 필요한데요.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전문적인 언어에는 사실은 뭐 코드 그룹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포럼과 위키가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서 치면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TS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개발을 하다 경우가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답변을 달고 그 다음에 TS 본사에서 답변을 달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나가는 과정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모두 공개하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이 커다란 생태계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트레이스테이션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제 완벽하게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트레이스테이션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미래 선도형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모두 완성된다면 앱들을 만들고 위키를 쌓고 포럼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여기 계신 트레이더분들이 결국은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저희는 단지 그걸 위해 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판을 까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주제를 시작한 게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었고요. 이 이야기의 마무리도 스티브 잡스가 한 말로 끝내고자 합니다. 그 여정이 바로 보상이다. 뭐 스티브 잡스가 이미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말 중에 하나인데요. TSM적으로 저도 지금 한 1년 몇 개월 동안 이 트랜스처럼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정,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저희가 큰 보상이고요. 저희 입장에서의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여기 와 계신 트레이너분들입니다. 내년에 똑같은 세미나를 했을 때 여기가 꽉 차고요. 내후년쯤 했을 때 이 공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어디 다른 한 5, 600명이 들어오는 만약에 홀을 또 빌린다고 하면 저희의 여정은 성공한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희의 여정이고 보상입니다. 여기 와 계신 트레이더분들도 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상일 수 있지만 그래도 트레이더니까 계좌와 지갑에 캐시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정영 과장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뭐 들으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지금 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당장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게 가장 문제일 테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좀 편리하고 빠르게 구현하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지금 발표하신 내용은 이상향이고,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권유해드릴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TS팀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알고리즘까지도 이제는 매매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좀 발표했으니까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예. 네, 아까 슬라이드 자료 보면은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건지 알려줄 수 있나요? 유전 알고리즘이요? 이제 로직군 하신 다음에 백테스팅 돌리실 때 보면, 백테스팅, 최적화 돌리실 때 보면 각각 변수마다 예를 들면 뭐 현재 인풋값이 10인데 뭐 얘를 5부터 15까지 해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은 100인데 얘는 80부터 120까지 이런 케이스들을 쭉 입력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즈를 누르시면 실제로 각각의 변수의 조합들을 다 해서 어떨 때 수익이 가장 많은지 아니면 수익이 가장 많은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데요.
이게 이제 인풋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워낙에 방대해지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옵션이 있습니다. 익스플로시브에서 무조건 전체 테스트 케이스를 다 할 거냐,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하는 지네틱 선택을 하시면 거기 이 지네틱하고 뭐 이렇게 이 상세 설정에 보시면 뭐 뮤테이션 레이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대, 뭐 변이율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지네틱 알고리즘 사용하는 변수들을 일정 정도 조정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조정이 이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서 추천된 값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로 더 궁금하시면. 네, 근데 유전 알고리즘 사용하다 보면 뭐 가족값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알고리즘은 그러면 그 트레이스테이션 회사에서 구현이 된 건가요? 네, TS 그 본사에서 개발해서 넣은 알고리즘가 그 방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지네틱 알고리즘을 하는 게 혁신적으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결과가 조금씩 바뀌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짜 이건 정말 테스트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건 지네틱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된 결과 셋을 어느 정도 받으면 그 중에 몇 개의 변수를 고정을 하고요. 보통 이 지네틱 알고리즘을 통해 돌리면 나오는 결과값이 결국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교합을 하기 때문에 특정 예를 들면 수익률 상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떤 변수값은 고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을 다시 고정을 하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줄인 다음에 전체로 다시 이 옵티마이즈를 하는 방법들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이 두 개 전체를 다 옵티마이즈하는 방식과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옵티마이즈 방식을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또 하나 받겠습니다. 예. 일단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그 폼에서 하는 기능이 제가 지금 그 궁금해하는 기능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저게 그 외부에서 그들을 제가 계산한 어떤 특정 값들을 그 가진 어떤 그 계산 즉 게이지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그 DB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여기다가 이렇게 그 이미지로 인풋을 할 수 있는지. 네, 일단 가능은 합니다. 약간의 그 프로그램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이지랭귀지에서 외부 DLL 호출이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계산값들을 갖고 있는 DLL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이지랭귀지에서 외부 DLL을 호출해서 그 DLL이 이제 뭐 원하시는 계산된 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쓰시는 방법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방식은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은 DLL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의 어떤 값들이 만약에 크게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지 않으시면 엑셀 오브젝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엑셀에다가 값을 이렇게 쫙 넣으시면 이지랭귀지에서 엑셀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접근해서 갖고 오는 것도 가능, 접근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 지금 이 받으신 그 USB에 보시면 그 자동 매매, 자동 주문 프로그램, 2000에 쓰던 자동 주문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돌아가는 그 예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엑셀에서 뭐 A1 전략이 이 계좌에 1차 주문 어떻게, 2차 주문 어떻게, 3차 주문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를 제가 읽어와서 거기에 맞게 주문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DLL이 조금 어려우시면 엑셀을 이용해서 엑셀을 매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그렇게 구현해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엑셀로 구현하는 거는 여기 USB 그런 소스, 이제 소스가 들어있다? 네, 그 아마 제가 정확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TS 오더 쪽에 보시면 엑셀에다가 그 전략하고 이 전략에 매칭된 계좌, 그 다음에 1차 주문, 2차 주문, 3차 주문 이렇게 어떻게 뭐 정정해놔, 뭐 시장으로 나가 그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엑셀 시트가 있어요. 근데 그 엑셀 시트를 이지랭귀지에서 갖고 와서 이지랭귀지에서 그걸 보고 이제 뭐 정정도 하고 주문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 예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은 끝나고 이제 시간이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브젝트 기능 이게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뭐 주문을 TS에서 내고 그거에 대해서 뭐 체결이나 이체결 여부 그런 정경도 그 이지랭귀지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주문을 이제 거래소에 낸 것처럼 신한 거기다 내면 그 주문 상태가 리얼타임으로 이제 같이 TS가 OMS 관리하듯이 다 이 주문 상태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추적 주문을 한다든지 정경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마도 네. 2000회 같은 경우에는 자동주문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이 플랫폼 내부, 그러니까 차트에서 나오는 어떤 이질의 기준은 사실 사람 하나밖에 없고 이걸 가지고 하는 거는 다 전혀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돌았던 이제 구조였다면 지금은 모든 게 다 빌트인입니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계좌도 실제로 내부에서 컨트롤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주문 나갔다, 그럼 주문 번호 일단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거래소 확인, 체결, 뭐 부분 체결하면 부분 체결, 취소되면 취소, 정정되면 정정에 대한 모든 이벤트를 이지레이지상에서 다 수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잔고가 바뀌었다도 수신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 항상 말씀드립니다. API 수준에서 가서 쓰시던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글로벌 딕셔너리 이런 데이터 컬렉션도 있었는데 거기에 데이터가 바뀌어도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푸시팝 같은 경우는 한쪽에 데이터 주면 다른 쪽에서 가져가야 하는 거지 바뀌었다고 이벤트를 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 글로벌 딕셔너리에 어느 한쪽에 데이터를 올리면 나머지 차트들에서 그 데이터를 그냥 공유한다면 이벤트가 떨어져서 그 값을 즉시 반영할 수 있으세요. 그런 어떤 이벤트 드리브 방식이 이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CTA 활용 투자자문이라는 주제로 코코 투자자문의 황준홍 대표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코투자자문의 황준홍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서 얘기할 기회를 주신 신한준 기자와 팬텍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저희 회사가 업계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선물을 전문적으로 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하는 회사 중에는 인류적 역사가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AUM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들 알려져 있어서요. 저는 오늘 주제를 실제로 저희 회사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선물 옵션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 자문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신뢰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증권사 프랍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목표가 이제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걸 테고 개인 투자가들도 비슷할 것 같고요. 하지만 자문사 어쨌든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법인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어쨌든 회사 자체가 수익이 나는 게 그게 목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들은 실제로 운영에서 자기가 로직을 잘 세워서 하나 운영을 잘해서 하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 법인을 세워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로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시스템 트레이딩하는 증권사 같은 데서 하는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포지션 트레이딩을 고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몇 천억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그동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9년 5월 15일 날 이민호 대표랑 저랑 같이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저희 원래 처음 목적이 헤지 투자 같은 스타일의 그런 운용을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법인을 설립하고요. 2009년 6월 1일 날짜로 저희 자본금융 10억을 떼서 저희 고유 계좌를 만들어서 그걸 운용해 오고 있고요. 그 계좌는 현재까지 그대로 운용이 되고 있고 한 번도 입출금이 없었고, 따라서 고객들한테 우리 계좌를, 그러니까 우리 실적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운용을 했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2009년 5월 달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 계좌를 갖고 영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 계좌만 갖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고객은 이 계좌의 실적에 비례한 본인의 실적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객은 이 계좌를 100% 똑같이 운용하길 바라는 고객도 있을 테고, 50% 정도 레버리지를 원하는 고객도 있을 테고, 그거는 고객에 따라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2009년 5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매로만 계속 똑같이 일관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매니저들의 개인적인 그런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사실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진 않아서 2009년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투자 인임업 등록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저희가 회사의 직원이 이민호 대표하고 저밖에 없어가지고 투자 자문업을 사실 등록할 만한 형편이 못 됐고요. 2009년 8월 달에 다른 분이 오시고 나서 11월 달에 투자 자문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2월 달에 보시면 이제 운용자산이 500억이 넘었고, 그 다음에 문희수 대표님이 합류하면서 이제 현재는 3명의 파트너와 1분 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보시면 한 500억까지 가는 한 2년 정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년 정도 세월이 걸려서 운용자산이 1000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정도 세월이 좀 더 흘려서 이제 1500억이 됐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운용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되게 더뎠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희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선물옵션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인식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일단 저희는 이제 수수료를 저희가 원하는 수수료를 계속 고집해 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 A라는 고객이 있고 B라는 고객이 있을 때 A라는 고객한테는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고, B라는 기관차가 정도겠죠. 그런 데는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 일단 고객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이 스킬 자체가 무한정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회사를 통해서 회사에 수익을 내주고, 그 수익을 나면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은 다른 데보다는 수수료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제 운용자산 늘어나는 게 좀 더 됐던 것 같은데요. 현재는 한 1,7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상위권에 선물하는 자문사 중에 상위권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가 지난 6년 동안 해온 성과인데요. 보시면 누적 수익이 211% 정도 되고요. 연율로 한 20% 좀 안 되는 공유에 대한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제 위에 빨간 게 저희 실제로 그 10억짜리 계좌가 한 번도 입출금이 없이 계속 운용되어 온 결과고요. 제 밑에 노란색은 이게 글로벌 헤지펀드 인덱스입니다. 저희는 헤지펀드를 지향을 해서
벤치마크를 헤지펀드 인덱스로 잡았고 어쨌든 헤지펀드보다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저희 수수료 체계에서 고객들이 수수료를 냈다고 가정하면 실제 고객들은 가운데 있는 이 오렌지색 그래프를 따라가는 수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수익에 대해서는 뭐 이게 고객에 따라서 뭐 이제 뭐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가 6년 전부터 오직 한 가지 로직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다른 회사들처럼 이때는 이런 상품을 팔고 유행이 바뀌면 다른 상품을 팔고, 그게 아니라 이 한 가지 상품만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다음에 오시더라도 어쨌든 과거가 반복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계속 이 상품을 똑같은 스타일로 운영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운영을 해왔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 블랙트레트인데요. 연전동성이 11.9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변동성을 추구하면서 샤플레이저가 1.18 정도 나오는데 6년 동안 한 1600일 정도 트레이딩을 해서 이 정도 결과를 얻었고요. 저희들 보시면 위에 일간 데이터 보면 일간 데이터에 보면은 저희가 네, 53% 일간 데이터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 수익이 난 날이 5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가는 4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연간 수익은 보면 이제 플럭세이션이 좀 심한데 2009년, 10년, 2011년하고 2013년에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 보시면 2011년하고 13년 실적이 안 좋았던 게 11월, 12월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 그래프가 오른쪽 끝에 1년 투자 수익률 차트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2009년 5월 31일 날 투자하신 분부터 어떤 분이든지 1년을 투자했다고 봤을 때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을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가 난 부분이 2010년 여름 정도에 투자하신 분들 2010년 말 정도에 투자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1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항상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때 건 투자 기간 2년인데 2년 정도 투자하면 손실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6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을 QQTS라고 하는데 저희 QQTS는 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고 여기 이제 뭐 대부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 주식형 펀드는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죠. 그리고 이제 투자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알고리즘을 이용한 거고, 주식형 투자는 뭐 펀드 매니저의 주식을 뭐 어떻게 고르는 보통 가치 투자라고 많이들 하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게 변동성인데 변동성이 저희 한 1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주식형 펀드 20% 이상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주식형 펀드보다는 굉장히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스템은 사실 베타가 이제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게 포지션 매매고, 포지션 매매로 갔을 때 선물이 주식보다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뭐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는 아예 레버리지를 안 씁니다. 그래서 그 고객에 따라서는 사실 레버리지가
50%나 70%, 뭐 30%인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주식형 펀드는 보통 베타가 1이 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는 사실 그 개별 기업 리스크라는가 이런 것들을 잘 투자자들이 알기 힘든데, 저희 그 선물 투자하는 거는 그 베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선물 그 매수매도 개수만 알면 되기 때문에 사실 비교적 그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샤프 레이쇼가 1.18 정도 되고요. 주식형 펀드는 뭐 그렇게 얼마가 되는지 뭐 발표하지 잘 않아서 모르겠고요. 황금성도 아주 우수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펀드는 그 선물을 대상으로 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우리 펀드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는 것들이 아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하고 알려지지 않은 굉장히 위험이 있다고들 다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그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었고요.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식시켜 나가는 거는 사실 이제 그 기간이 주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2009년부터 그 계좌를 만들어서 그 운용을 해오고 고객들한테 그 계좌를 보여줘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이런 투자 자문업 같은 걸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가장 이제 부닥치는 문제가 이런 문제일 테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마켓의 이펙트를 얼마나 주면서 우리가 얼마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포지션 매매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는 뭐 1,000억, 2,000억 정도를 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지션 매매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이 정도 운용을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선물로 주식이 아닌 선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려면 좀 포지션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정도 성적을 거뒀고 앞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 계속 운용을 할 거고요. 다른 이제 다른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쿼쿠스라는 황유정 대표님의 발표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물 쪽 시스템 트레이딩 투자자문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대표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슈 가져왔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어떤 알고리즘이 시장에 이제 잘 맞는다고나 할까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이 좀 이렇게 수익이 잘 안 나고 횡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또 어떤 로직을 약간 수정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사실 아까 지금 말씀드리다 까먹었는데, 제가 사실 처음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작한 거는 2004년부터거든요. 2004년에 처음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운용을 시작을 해서 회사를
만들기 전에 한 5년 정도 실제 실전에서 운용을 해보고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11년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은 크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 맞고 2011년 같이 마이너스가 나고 고생한 구간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뭐 한 6, 7년 운용을 해오면서 계속 어쨌든 장기간 버티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았고 시스템을 수정한다고 하면은 매번 시장마다 시스템을 수정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피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11년째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시스템을 같은 시스템을 쓰신다고 해서 한 가지 시스템만 쓰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선물을 하시면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예. 1억 예를 들면 1억 자금이라 그러면 그 선물 한 계약을 하는 거죠. 아, 예. 한 계약을 이제 그 대신 오버나이트 하고 뭐 계속 그러니까 보통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ETF를 사신다고 그러면은 그냥 베타 1인 상태로 계속 롱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만약에 이 계좌가 25억짜리 계좌다 그러면 한 20계약 정도 선물을 하게 되는데요. 플러스 20계약부터 마이너스 20계약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시스템 트레이딩을 운영하시는 법인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 시스템을 운영해서 그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걸로 하시는데 한 가지만으로 또 수익이 가능한 게 검증이 된 거네요. 어쨌든 11년 정도 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저 위쪽에. 예, 알고리즘이면 뭐 백테스팅도 가능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해외 그 CTA의 장점이 이제 뭐 글로벌 선물 시장이 훨씬 그 숫자가 많으니까요. 예. 그 해외로 트레이딩 뭐 백테스팅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뭐 검증을 이 한국 선물에서 잘 된다면 그 로직이 다 해외에서도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못 해봤고요. 뭐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저희가 좀 1,700억, 800억 정도 운영하는데 조만간 국내 시장에서는 한계에 부닥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해외 시장 가지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써서 해볼 생각이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만약에 외국 시장에서도 이 알고리즘이 먹히면은 그러면은 아마 이게 약간은 좀 오래 갈 수 있는 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외국 시장에서 이 로직이 안 먹히면 한국 시장에서만 특수하게 먹히는 로직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언젠가는 이 로직도 성립이 안 되는 때가 올 수 있겠죠. 사실은 저희도 사실 관심사고 조만간 해볼 계획입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어디? 죄송합니다. 저 오버나잇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오버나잇에 대해서는요, 저는 뭐 어떤 대책이 아니라 그냥 오버나잇은 그냥 포지션 매매니까 오버나잇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하냐, 오버나잇을 안 하느냐의 문제는 그 시스템이 그냥 뭐 오버나잇이 필요한 시스템은 오버나잇을 해야 되는 거고 오버나잇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은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레버리지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거에 비해서 과히 그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저는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판단을 하는데 변동성이 13%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뭐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작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고객이 나는 뭐 변동성 25%까지 허용하겠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레버리지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결국은 MDD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매매를 하면 결국 MDD도 그에 비해서 커질 테니까 고객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MDD는
대충 변동성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만약에 변동성 한 25%를 원한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은 MDD 25% 나와서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오버나이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질문 또. 그 선물 증거금 외에도 이제 캐시 현금 자산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현금 자산에 대해서는 운영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현금 자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남는데요. 근데 뭐 대용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40% 정도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채권도 좀 들고 있고 뭐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뭐 다른 걸 원하면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앞에 지금 맞고. 그 로직을 하나만 쓰신다고 그러셔가지고요. 그 로직이 하나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다 잡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로직이 하나라는 게 한 가지 현상을 본다는 것이지 예. 모두가 조건이 똑같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1000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엑시트 신호가 나와버리면 예. 1000계약의 시장에서 청산을 예. 해야 되는 그런 식인지. 그런데 그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 정도에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고 청산이 나오면 청산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래서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있거나 마이너스 1인 게 아니라 한 가지 로직으로 시스템을 본다는 것이지 전부 다 똑같은 조건에서 매수를 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매도를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럼 개별 로직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의 그 스트래티지 안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그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입장 QTS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디케이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든 저희만의 독특한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그 인디케이터를 어떤 조건에서 사고 팔지는 통식적으로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시간에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가운데. 네. 아까 로직을 2004년도에 개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국 코스피 시장이 2011년인가부터 야간 선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밤에 오버나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그 갭 밤사이의 어떤 미국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의 어떤 그 등락 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혹시 그 야간 선물에서도 매매가 일어나는지 저희는 제 생각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 추정을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그 야간에 일어나는 거는 뭐 무시를 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N이 커져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저희한테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번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야간에 매매를 하지도 않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저희가 사실 1000개억 넘게 매매를 하는데 그거를 야간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뭐 단시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시장을 판단하는 그 아까 인디케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야간에는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좀 포함되지 않나요?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이만 두 번째 꼭지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